새학기 개학식에서 나는 새로 합류한 박사과정 교사입니다. 드디어 전설 속의 아름다운 교장 선생님을 목격했어요. 그가 조명을 받는 순간 내 손에 있던 강의 자료가 탁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장몽한네 대학 시절의 첫사랑. 그 남년 전 아무 말 없이 떠난 전 여자친구. 그는 침착하게 연설을 했다. 그의 시선이 나를 스칠 때 마치 내가 단지 지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평온했다. 행사가 끝난 후 인사 담당자가 신비롭게 내게 말했다. 이 박사님, 교장 선생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다. 당신의 혁신 강좌는 그가 직접 감독할 것이라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웃었다. 이게 제 회에 대한 놀라움일까? 더 충격적인 일이 아직 남아있어. 우연히 그의 뉴스 기사를 봤어. 명덕그룹의 장몽한그의 딸 하이무이 탐살에 최고의 대학을 이끌고 있어. 미혼모로서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기며 뉴스 사진 속에서 그는 약 4살 된 소녀와 손을 잡고 있어. 그 소녀는 둥근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밝은 큰 눈을 가지고 있죠. 오른쪽 눈 아래 나와 같은 위치에 눈물점이 있어요. 온몸의 피가 머리 위로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어요. 남년 전 이별했던 밤을 떠올리며 술과 분노에 정신을 잃었어요. 시간이 완전히 일치해요. 미들버리 컬리지의 장엄한 문 아래에 서서 나는 새 정장의 칼날을 가볍게 펴주었다. 박사 학위를 각받은 나에게는 이 최고의 사립대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는 것이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행운이었다. 이 교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인사부의 왕씨가 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개학식이 곧 시작됩니다. 신임 선생님들은 모두 참석해야 해요. 나는 그의 발걸음을 따라갔습니다. 이남 성급 호텔처럼 호화로운 캠퍼스 안을 누비며 귀족대학이라 불리는 이곳은 연간 등록금이 보통 가정 무의년치 수입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장 교장 선생님은 평소에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신다. 하지만 매년 개학식에는 절대 빠지지 않으신다. 왕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앞줄 교사 구역으로 안내받았다. 불빛이 갑자기 꺼졌다. 스포트라이트가 무대를 비췄다. 이어서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란다. 명덕학원 교장 장몽한 여사님을 무대에 올라 연설하다. 나는 고개를 숙여 수업안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 이름을 듣고 나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목을 삐끗할 뻔했다. 무대 위에 흰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우아하게 마이크로 걸어갔다. 내 심장은 마치 한 박자 건너뛴 듯했다. 장몽한나의 대학 첫사랑이었다. 남년 전 아무 소리 없이 떠난 전 여자친구. 그가 해외에서 유학 중이지 않았나. 어떻게 여기 있을 수가 있지? 게다가 교장이라는 신분으로 센테니얼 컬리지의 대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다. 내 머릿속은 하얘졌다. 귀에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옆에 있는 동료가 살짝 나를 밀어줄 때까지 이제 끝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다. 장몽한의 시선이 관중석을 스쳤다. 내게 머무른 시간은 몇 초도 안 되었다가 사라졌다. 마치 내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식이 끝난 후 인사부장이 특별히 나를 찾아왔다. 이 박사님. 교장실, 이번 학기 혁신 수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직접 교장 선생님께 보고하세요. 장 교장 선생님은 교육 업무에 거의 직접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특별해요. 남년 전 그 비오는 밤, 그가 짐을 싸서 우리가 함께 살던 아파트를 떠날 때 헤어진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는 내 교장이 되었다. 이 스토리 너무 막장 아니야? 임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나는 바로 컴퓨터를 켜서 장몽한을 검색했다. 명덕학원 웹페이지에 뜬 첫 번째 정보가 내게 한숨을 쉬게 만들었다. 명덕그룹의 장묘 장몽한 명덕대학교 총장직을 맡다. 하이무이 텀스의 최연소 대학 총장으로 취임하다. 명덕그룹 부동산과 금융, 교육을 아우르는 대기업. 내 손이 저절로 떨리기 시작했다. 대학 몇 년 동안 그는 자신의 가정사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는 BA 무이평 남짓한 작은 방에서 라면을 먹고 있을 때 그가 웃으며
집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어. 나는 계속 아래로 넘겼어. 갑자기 한 장의 사진이 내 시선을 끌었어. 장멍하니 한 소녀의 손을 잡고 고급차에서 내리고 있어. 제목에는 싱글맘 장멍한이라고 적혀 있었어.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기는 중. 사진 속 작은 소녀는 대략 4, 5살쯤 돼 보여요. 동그란 얼굴에 큰 눈. 왠지 모를 친근함이 느껴져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남년 전 이별하던 그 밤에 우리는 술을 마셨어요. 분노와 슬픔 속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관계를 맺었어요. 만약 내가 시간을 빠르게 계산한다면 등에 식은 땀이 흘렀다. 저 아이가 혹시 내 딸일까? 교사들의 조례 회의에서 교육 담당자가 수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명찬 박사가 혁신 교육 방안을 담당한다. 매주 수요일 오후에 계획서를 바로 교장실에 제출해 검토한다. 내 옆에 있던 라오치아가 샤오챙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너 배경이 뭐야? 신입이 바로 교장 선생님께 보고할 수 있다고. 내가 쥐고 있는 펜이 더 꽉 쥐어졌어. 아마 전공이 맞아서 그런가 봐? 장 교장 선생님. 하지만 콜롬비아 대학교 교육경영 석사잖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엄청 높아. 노가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지난달 심리학과 왕 교수님의 강의안. 그가 5번이나 거절했어요. 거의 포기할 뻔했어요. 회의 후에 경제학과 류 교수님이 심지어 직접 물었어요. 혹시 교장과 친분이 있냐고? 그럴 리가 없죠.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저 같은 작은 곳 출신이 어떻게 장가의 인맥을 알겠어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저는 확실히 그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사람은 장샤오한이에요. 바이무 위안 티셔츠를 입은 그 여자아이요. 오후에 저는 도서관에 자료를 찾으러 갔어요. 중앙 잔디밭을 지나가다가 공 하나 내 발치에 굴러왔어요. 아저씨 저 좀 공 주워줄 수 있어요. 그 어린 목소리에 멈췄어요. 몸을 숙여 공을 주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분홍색 치마를 입은 작은 소녀가 내게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내 심장이 저절로 뛰었다. 둥근 얼굴에 쌍꺼풀, 살짝 처진 입꼬리. 이 얼굴이 이상하게도 익숙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그때 그의 오른쪽 눈 아래에 작은 눈물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내 얼굴 같은 자리에 있는 점을 만졌다. 고마워요, 아저씨. 소녀는 공을 받았지만 바로 떠나지 않고 머리를 갸우뚱하며 나를 살펴봤다. 아저씨 진짜 멋있어요. 나는 참지 못하고 웃었다. 이렇게 어리지만 칭찬을 잘하네. 서쪽으로 가지 말고 뛰지 마세요. 부모 같은 중년 여성이 급히 달려오고 있어요. 저를 보면 확실히 놀란 표정을 지어요. 선생님 저를 아세요? 학교 전체가 새로운 젊은 재능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는 소녀의 손을 잡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장 교장님의 딸 은희예요. 은희는 삼촌에게 작별 인사를 해요.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소녀가 나에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다. 갑자기 그가 보모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와 나를 안았다. 아저씨 다음에 나랑 공차기 놀이 할래요? 뜻밖의 포옹에 몸이 굳어버렸다. 그 이상한 친밀감에 눈이 촉촉해졌다. 은희 아저씨는 많이 바쁘거든요. 부모가 나에게 미안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 나이 많은 남성에게 더 친근하다. 이 선생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이 떠난 후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남 살 때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 나와 같은 눈물을 흘리는 지혜. 이 정보들이 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고 있다. 오후 시간입니다. 나는 교직원 식당에서 식사 중입니다. 그렇다면 장 교장님은 정말 결혼 전에 아이를 낳은 건가요? 한 여성 교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호가 조심히 말해. 맞은편 남자 교사가 주변을 둘러보며 해외 유학 시기에 임신했다고 들었어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두가 알지 못합니다. 옛 이사장은 나쁘다. 조금만 더 나빠지면 그와 관계를 끊을 것이다. 내 손에 쥔 포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남자는 분명 좋은 사람이 아닐 것 같았다.
여교사가 분개하며 말했다. 장 교장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는 지난 남년 동안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포크가 내 손에서 미끄러졌다. 접시에 떨어지며 경쾌한 소리를 냈다. 두 사람이 경계하며 나를 바라봤다. 죄송합니다. 손이 미끄러졌어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일어나서 자리를 떠났다. 화장실 안에서 나는 거울 속 내 자신을 응시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만약 은희가 정말 내 아이라면, 그렇다면 왜 장멍아는 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 나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남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지 않았지만 계속 저장해둔 번호를 찾았다. 내 엄지손가락이 다이얼 버튼 위에 멈춰 있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다. 이 박사님, 낯선 여자가 내 뒤에서 다가왔다. 나는 돌아섰다. 아무이대 중반의 능숙한 여성이었다. 화장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저는 리우단 교장실에 장 교장님이 당신에게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수업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요. 그의 사무실로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떠나려고 했어요. 그가 저를 막았어요. 이 박사님께서 말하셔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장 교장 선생님은 지난 남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류단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어요. 무엇이든 알고 싶으신 대로요. 그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세요. 내 심장이 빨리 뛰고 있어요. 저를 아시나요? 저는 장 교장 선생님의 대학 동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의 조수였어요. 류단이 한숨을 쉬었다. 그때 너희 일에 대해 나는 조금 알고 있어. 그 은혜에 대해서는 많이 말할 수 없어요. 류단은 당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재빨리 내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명덕그룹은 일반 회사가 아니에요. 장씨 집안의 일들은 매우 복잡해요. 그가 떠난 후에 나는 세면대에 기대었어요. 다리가 무거웠어요. 류단의 말은 내 의심을 거의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은희가 내 아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왜 장몽아는 숨기려고 하는 걸까? 무엇이 그를 혼자 아이를 키우게 만든 걸까? 그리고 나와 연락하지 않는 걸까? 이른 아침 나는 일찍 행정 빌딩에 도착했어요. 먼저 여기에 배치를 익히려고 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곧 닫히려는 순간 작은 손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문이 닫히는 것을 막았어요. 은희 삼촌이 뛰어가며 엘리베이터에 들어갔다. 뒤에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유단이 따라왔다. 나는 쪼그리고 앉아 은희에게 물었다. 오늘 유치원 안 가니? 감기 걸렸어. 작은 소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엄마가 말했어.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놀아도 된대. 엘리베이터가 가장 꼭대기층에 도착했다. 은희가 갑자기 삼촌에게 제안했다. 나랑 그림 그려줄 수 있어요. 본계의 유단은 다소 초조해 보였다. 이 선생님은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한다. 난 문만. 우리는 회의실에 도착했다. 은희는 가방에서 크레파스와 도화지를 꺼냈다. 나에게 삼촌이라고 해. 나는 말 잘 듣고 여기 앉았어. 그가 종이에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았어. 그림에는 3개의 간단한 사람 형상이 있어. 2명의 어른과 1명의 아이. 이건 누구야? 나는 가장 작은 것을 가리키며 물었어. 그건 나야. 은희가 기쁘게 대답했어. 그리고 높은 사람 중 1명을 가리키며 이분이 엄마예요. 그의 손가락이 또 다른 높은 사람을 가리켰다. 이분이 아빠예요. 아빠를 본 적이 있나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계속 고개를 숙이고 그림을 그렸다. 엄마가 아빠는 아주 먼 곳에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가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아요. 그가 갑자기 내 삼촌을 올려다봤어요. 내 그림 속 아버지가 되어줄래요. 범시 류단이 다가왔어요. 바로 그때 차가운 목소리의 여자아이가 우리를 가로막았어요. 범시야, 엄마가 일 방해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니?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이것은 남년 만에 내가 정말로 장몽안을 마주한 첫 순간이다. 그녀는 짙은 파란색 직장복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다. 이 박사님 우리 약속은 물씨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는 손목시계를 봤다. 당신이 베무입은 일찍 왔네요. 유단이 은희를 데리고 떠난 후 나는 수업 계획서를 가지고 교장실로 갔다.
계획서를 장멍환에게 건넸다. 그가 잠시 훑어보더니 웃으며 좋다고 말했다. 승인했다마자 이 박사님 앞으로 이은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왜요? 이유가 없어. 이건 명령이야. 토론이 아니야. 내가 방금 말하려던 참이었어. 좋아, 이제 돌아가도 돼. 한밤중에 온 카드 한 장. 내 아파트 문틈으로 끼워져 들어왔어. 대충 적힌 글씨가 있어. 부모 검증이 내 직업을 망칠 거야. 나는 사진을 쥐고 냉소를 지었다. 역시 누군가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스크린에 리우단의 긴급 문자 메시지가 떴다. 내일 밤의 교사 만찬은 함정이다. 절대 장 교장에게 가지 마라. 초대장이 조용히 내 책상 앞에 놓여 있었다. 미들버리 칼리지. 교수진 만찬. 특별 초청 이명. 진 박사 참석. 장소 행정동 최상층 연회장. 복장 안내 정장 착용. 이번 만찬에 학교 이사들이 모두 온다고 들었어. 너 가가 고개 내밀며 말했어? 신임 선생들은 보통 이런 기회가 없대. 너 운이 꽤 좋구나? 나는 어쩔 수 없이 웃었다. 운이 좋게도 전 여자친구가 내 상사가 되었다. 또 내 아이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운이 정말 특별하다. 그날 밤 나는 내가 가진 유일한 그럴듯한 짙은 회색 정장을 입었다. 연회장으로 들어갔다. 이 박사님, 인사 담당자가 열정적으로 나에게 인사했다. 귀하의 좌석은 A구역 BA번 테이블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나는 북적거리는 인파를 헤치고 지나갔다. HBA번 테이블을 찾았다. 장멍환이 주석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머리가 하얀 노신사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오늘 밤 그는 짙은 녹색 벨벳 롱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대충 올려 묶었다.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앞으로 나아가 의자를 끌어당겼다. 장멍환이 나를 보며 고개를 들었다. 이분은 명덕그룹의 부사장인 쉬레이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쉬레이는 약 서무이세 정도로 보였다. 머리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 그의 매력적인 눈빛이 나를 위아래로 살펴보았다. 올해 젊은 학자상의 수상자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 교장 선생님이 당신을 강력히 추천하셨군요. 강력히 추천. 나는 장멍환을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다른 이사들이 차례로 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대화의 주제는 학교의 발전 계획으로 옮겨갔다. 나는 조용히 에피타이저를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장멍환의 시선이 느껴졌다. 때때로 내게로 향했다가 곧바로 다른 곳으로 사라졌다. 메인 요리는 스테이크였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져 있었다. 후추 소스와 함께. 장멍환이 막 자라서 눈썹을 찌푸리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조심스럽게 목을 감싸고. 나는 바로 그가 어릴 때부터 참기 힘들어했던 걸 알아챘어요. 거의 무의식적인 반응이었어요. 나는 손을 흔들어 웨이터를 불렀어요. 장 교장님께 레몬차 한 잔 부탁드릴게요. 꿀 좀 넣어줘. 얼음은 넣지 마. 내가 말하자마자 후회했어. 식탁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몇몇 이사들이 나를 놀라서 쳐다봤다. 장멍환의 눈이 살짝 커졌다. 손에 쥔 포크를 꽉 잡고 있었다. 이 박사는 어떻게 장 교장님이 레몬물을 좋아하는 걸 알았지? 쉬레이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식은땀이 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망했다. 이건 가까운 사람만 아는 비밀이다. 장샤오와는 매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따뜻한 꿀 레몬물을 마셔서 나를 완화시킨다. 나는 어색하게 말했다. 보통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먹으면 이걸 마시지 않나? 나는 레몬물을 건넸다. 장멍환이 컵을 잡았을 때 우리 손가락이 살짝 스쳤어요. 그는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바로 손을 움켜쥐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식탁 위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서레이가 잠시 나를 봤어요. 또는 장멍환을 봤어요. 눈빛에 의심스러운 기색이 스쳤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스테이크를 자르고 있었다. 그런데 뒤에서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막 디저트를 서빙했을 때 연회장의 문이 갑자기 열렸다. 분홍색 옷을 입은 작은
형체가 총알처럼 뛰어들어왔다. 엄마 리우 아줌마가 여기 있다고 했어. 장몽환의 얼굴이 즉시 안 좋아졌다. 은희는 풍성한 공주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작은 얼굴이 새빨개졌다. 손에 그림 한 장을 흔들고 있었다. 보모가 급히 뒤따라왔다. 죄송합니다. 장 교장님. 은희 양이 꼭 선생님을 찾으려고 해서요. 은희가 우리 테이블로 달려와 엄마에게 안기려던 순간 갑자기 나를 보았다. 그의 작은 얼굴이 순식간에 환해졌다. 멋진 아저씨 나는 아직 반응할 틈도 없었는데 소녀는 이미 테이블 전체를 향해 몸을 돌렸다. 자랑스럽게 손에 든 그림을 들어보였다. 이건 내가 그린 아빠 엄마 그리고 나야. 종이 위에는 3개의 막대기 인형이 선명했다. 두 어른 사이에 한 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다. 가장 치명적인 건 아버지라고 표시된 그 성냥개비 사람의 가슴. 그는 심지어 점 하나를 그렸어요. 내 눈 아래 그 위치와 똑같이 식탁 전체가 조용했어요. 서레이의 눈썹이 벌어질 정도로 찌푸려졌어요. 은희 장난치지 마. 장몽환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이모님께 돌아가세요. 은희가 입을 삐죽 내밀었다. 갑자기 나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다. 왜 아빠와 함께 밥을 못 먹냐고. 엄마 아빠는 멀리 있다고 했잖아. 근데 분명 여기 계신데. 아빠라는 단어가 마치 폭탄처럼 연회장에서 터졌다. 주변 몇 개 테이블의 대화가 갑자기 멈췄다. 수많은 시선이 일제히 촬영 철변을 향했다. 장몽환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다. 그가 딸을 한꺼번에 안았다. 억지로 침착한 척하며 사람들에게 아이가 잘못 알아봤다고 말했다. 죄송합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그가 빠른 걸음으로 연회장을 떠났다. 은희는 엄마의 어깨에 기대어 나를 향해 억울하게 눈을 깜빡였다. 작은 손이 나를 향해 흔들었어. 재미있네. 시레이가 천천히 입가를 닫고 있어. 리 박사와 장 교장은 예전에 알고 지냈어. 동문이야? 나는 무턱대고 대학교가 같은 곳이라고 대답했어. 그냥 동문일 뿐이야? 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 그 아이는 정말 눈이 밝구나. 한눈에 아빠임을 알아봤다. 주변에서 몇 마디가 떠올랐다.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다. 나는 안절부절 못했다. 당장이라도 사라지고 싶었다. 만찬은 급히 마무리되었다. 나는 목숨을 건지듯 연회장을 뛰쳐나갔다. 하지만 복도 모퉁이에서 류단에게 막혔다. 장 교장님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최상층 휴게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가는 BA 무이초. 마치 내 인생에서 가장 긴 BA 무이초 같았어. 휴게실에서 장몽환이 문을 등지고 유리창 앞에 서 있어. 도시의 불빛이 그의 발밑에서 반짝이고 있어. 문 잠궈.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했고 잠금장치가 딸깍 소리를 냈다. 소름 끼치는 생각이었다. 설명해봐. 그가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쳤다. 너는 은희에게 뭘 주입한 거야? 뭐나 멍해졌어? 오늘 그를 만난 게 2번째야. 그럼 왜 그가 네가 자기 아빠라고 고집하는 거야? 장몽환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이명천 경고할게. 은희에게 함부로 생각하지 마. 그 말이 내 분노에 불을 지폈다. 함부로 생각하다니. 그가 정말 내 딸이라면 나는 알 권리가 있어. 내 딸. 그가 비웃었다. 네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지? 시간대도 맞고 눈물점 위치도 같아? 그리고 그가 나에게 친근감을 느끼는 것도? 그만의 장몽환이 날카롭게 내 말을 끊었다. 들어오리 남년 전에 끝났어. 지금 나는 네 교장이고 너는 내 직원이야? 그게 다야? 은희는 내 딸이고 너랑은 아무 상관없어. 그럼 말해봐. 내가 한 발짝 나아가면 그의 아버지가 누구야? 장몽환의 속눈썹이 살짝 떨렸어. 이건 네 일이 아니야. 내 눈을 바라보며 말해. 장몽환이 그에게 다가가서 은희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말했어. 우리 사이의 거리, 서로의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가까워. 그에게서는 여전히 익숙한 제스민 향이 난다. 그 향에는 약간의 우유 향도 섞여 있다. 그것은 은혜를 갚은 후 남겨진 향기다. 내 시선은 저도 모르게 그의 입술에 머물렀다.
남년 전 그 비오는 밤이 떠올랐다. 그가 어떻게 울면서 나를 키스했는지. 밖으로 나가자 그는 갑자기 고개를 돌렸다. 얼굴을 보지 않으면 내일 너를 해고할 거야. 나는 그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내가 돌아서기 전에 마지막 질문을 했다. 그해 폭우가 내린 밤 이후 왜 아무 말 없이 떠났는지. 장멍아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소리가 한숨처럼 가볍다. 거처로 돌아가다. 나는 밤새 뒤척였다.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BAC. 나는 컴퓨터를 켰다. 장멍한과 관련된 모든 공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남년 전의 한 뉴스 보도에 따르면 우리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로 갔다. 하지만 의문스러운 점은 그의 입학 시기가 일반 학기보다 2달 늦었다는 것이다. 추산한 은희의 생년월일을 바탕으로 그가 임신한 시기를 알 수 있었다. 우리가 헤어진 바로 그 밤이었어요. 더 의심스러운 건 그 시기에는 명덕그룹 내부에서 격렬한 고위층 변동이 있었어요. 이사장 장진창 심장마비로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룹 업무는 잠시 부사장 시레이가 맡았어요. 그러나 장멍한이 귀국하여 명덕학원을 인수할 준비를 할 때 설의 권한은 크게 축소되었다. 하찮은 가십뉴스 하나가 내 눈길을 끌었다. 명덕그룹 여성 상속인이 미국에서 출산. 생부 신원은 미공숙. 뉴스 사진 속에서 장멍한이 방금 출산했어요. 창백한 얼굴로 병상에 누워있어요. 품에 아기를 안고 있어요. 눈빛이 텅 비어있어요. 사람들의 연민을 자아내요. 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요. 만약 은희가 정말 내 아이라면, 그렇다면 지난 남녀는 장멍한은 혼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냈을까? 왜 미디어의 비난을 참으면서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 하늘이 이미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나는 컴퓨터를 껐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결심했다. 나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나는 교직원 식당의 줄에 서 있다. 귀가 저절로 뒤에 있는 2명의 여교사의 수다를 포착했다. 장 교장님의 따님의 생일 파티에 대해 듣고 있다. 전체 동아나라를 통째로 빌렸다고 해. 맞아, 바로 다음 주 토요일이야. 유치원에서 가장 친한 친구 몇 명만 초대했대. 우리 아이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이른 아침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내 심장이 갑자기 뛰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남월 무일담 1. 만약 은희가 올해 남살이라면 그의 생일은 아마도 실례합니다. 제가 돌아섰어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장 교장님의 딸 생일이 정확히 며칠인가요? 두 선생님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조금 놀란 듯했다. 남월 무일담 1이요. 아까 말하지 않았나요? 한 선생님이 대답했다. 무슨 일이에요, 이? 선생님도 초대받았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본 거야?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서둘러 계산하고 나왔다. 사무실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바로 문을 잠갔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급히 휴대폰 달력을 뒤적였다. 남년 전이었다. 저와 장멍한이 헤어진 날은 담월 하이머일이었어요. 은희의 생일이 남월 무일담 일이라면 그가 잉태된 시기는 아마 계산기의 숫자가 제 추측을 증명해줬어요. 헤어진 그날 밤부터 지금까지 정확히 남년친 개월이 지났어요. 임신기간 몸의주를 기준으로 하면 시간이 완벽하게 맞아요. 가슴이 갑자기 조여오는 느낌이 들어. 은희가 내 딸일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장멍한은 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지? 나에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야? 그 비오는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금요일 오후 나는 도서관에서 여러 자료를 뒤적이고 있었어. 내가 방금 도서관 문을 나서자마자 류단이 바로 내 앞에 멈춰섰다. 이 박사님들이 좀 어디서 얘기하죠? 그는 나를 조용한 복도로 이끌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후 그의 표정이 유난히 엄숙해졌다. 나는 네가 어떤 속셈을 꾸미는지 모르겠지만 은희에게서 멀리 떨어져줘. 나는 아기가 없어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은희가 내 딸인지 아닌지
류단의 동공이 살짝 축소되었다. 장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이건 당신과 상관없다고. 어떻게 상관없을 수 있죠. 그가 정말 내 아이라면 은희 때문이야. 너는 더 멀리해야 해. 류단의 목소리는 낮았다. 너는 장 교장이 지난 남년간 쉽지 않았다는 걸 알아. 그는 혼자서 아이를 키웠어. 게다가 이 사회에 있는 교활한 늙은 여우들과도 맞서야 했어. 그가 한 모든 것은 은희를 보호하기 위해서야. 그를 왜 보호해? 왜 나한테 말해주지 않는 거야? 어떤 일들은 너가 모르는 게 나아. 류단이 한숨을 쉬었다. 내일 생일 파티가 끝난 후 은희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마. 그녀와 그녀의 딸을 위해서. 그가 돌아서서 떠날 준비를 했다. 나는 급히 그를 붙잡았다. 적어도 한 가지를 말해줘. 그 당시 장몽환이 왜 갑자기 나를 떠났는지. 유다는 망설였다. 드디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아버지가 선택권을 줬기 때문이다. 너를 떠나거나 너의 학문적 경력을 망가뜨리거나.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너는 꾸만을 이해해야 해. 그는 절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게 하지 않을 거야. 이 대답은 마치 강한 주먹처럼 내 가슴을 세게 가격했다. 나는 계속 질문하고 싶었지만 류단은 이미 내 손에서 벗어나 빠르게 떠났다. 그는 단 한마디를 남겼다. 내일 늦지 마. 은희는 가장 기다리는 것을 싫어해. 동화왕국 테마파크 입구에 서서 내가 정성껏 고른 선물을 들고 있어. 천문 망원경 모델 세트. 주머니 속 샘플 테이프를 계속 확인하고 있어. 오늘은 은희의 남번째 생일이야. 또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여성 관계의 최적의 시점이야. 이 선생님과 류단이 입구에서 나에게 손을 흔들었다. 은희가 계속 네가 왔는지 물어봤어? 나는 류단을 따라 풍선과 색종이로 가득한 복도를 지나갔다. 심장이 저절로 빨리 뛰기 시작했다. 아저씨가 나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그의 움직임에 따라 작은 떼순 머리가 위아래로 흔들렸다. 정말 왔구나. 나는 쭈그려 앉아 이 작은 아이를 맞이했다. 생일 축하해. 작은 공주가 그에게 선물을 건넬 때 내 손은 저절로 떨렸다. 벤 씨가 선물 포장을 뜯으며 눈을 크게 뜨고 와. 엄마가 준 것과 똑같아. 그는 구석에 있는 진짜 어린이용 한 대를 가리켰다. 천문 망원경. 놀라서 말했다. 두 사람은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아. 류단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파티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은희가 지쳐서 내 품에 기대어 쉬고 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기회를 잡아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다. 샘플? 테이프? 아저씨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엄마가 말했어요. 내가 커서 진짜 별들을 보러 가야 한다고. 너도 같이 갈래? 목이 꽉 조였어요. 물론 엄마가 동의한다면. 그녀는 분명히 동의할 거야. 은희가 자신있게 말했어. 어제 나는 그녀가 이모에게 너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 은희의 장몽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 이제 케이크 자를 시간이야. 나는 돌아섰어.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은희의 손을 잡았다. 케이크를 자를 때 은희는 내가 그의 옆에 서기를 고집했다. 장몽환은 잠시 망설였다. 결국 그녀는 묵인했다. 은희가 소원을 빌 때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삼촌이 자주 와서 나와 함께 있어주길 바란다고. 이 말은 칼처럼 내 마음을 찔렀어요. 파티가 끝난 후 나는 자진해서 남아 정리하는 걸 도왔어요. 장몽환이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후 나를 멈췄어요. 이사 박사님 우리 좀 이야기할 곳으로 가요. 그는 나를 데리고 갔어요. 옆방, 텅 빈 작은 회의실. 문을 닫자 얼굴이 갑자기 엄숙해졌다. 꺼내서 그가 손을 내밀었다. 뭘 숨기지 마.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다.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은희의 머리카락, 아니면 네가 수집한 어떤 DNA 샘플이라도 내 혈액이 마치 응고된 것 같았다. 그가 어떻게 알았지? 류단이 네가 주머니에 뭔가를 넣는 걸 봤어. 그가 비웃으며 내가 네가 이렇게 할 줄 알았다고 했어. 부정할 수 없어.
나는 그 작은 샘플링 테이프만 꺼낼 수 있었다. 장멍하니 손가락을 낚아챈다. 약간 떨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인지 알아?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허락 없이 미성년자의 생물학적 샘플을 수집하다니. 나는 신고할 수 있어. 몽한 나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야. 진실. 그가 내 말을 끊었다. 눈에 위험한 빛이 반짝였다. 진실은 네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야. 남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내가 이런 일에 거짓말할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당신이 솔직히 말해준다면 은희가 내 딸인지 아닌지 나는 애초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다툼은 노크 소리에 끊겼다. 류단이 머리를 내밀며 교장 선생님, 서 총경 전화 왔는데 급한 일이래요. 장멍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샘플링 테이프를 손가방에 쑤셔 넣었다. 우리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월요일 교무회의. 분위기가 숨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장멍아는 온통 검은 옷을 입고 무표정하게 부서 보고를 들었다. 내가 혁신 수업 진행 상황을 보고할 차례였다. 그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이 박사님, 당신의 수업 보고서를 봤습니다. 문제가 적지 않네요. 사방이 조용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보고서는 이미 모차 심사를 통과했는데 강의 설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학생들의 피드백도 형식적일 뿐이다. 그는 차갑게 문제를 하나하나 다시 하라고 나열했다. 금요일에 돈은 나한테 줘. 몇몇 동료들이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다. 나는 이게 복수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욕할 줄은 몰랐다. 회의가 끝난 후 나는 그가 가는 길을 막았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는 바쁘다고 했지만 그는 나를 피해가려 했다. 지금 내가 목소리를 낮추는 이유는 네가 원하지 않는 한 내가 복도에서 친자 확인에 대해 크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의 동공이 축소되었다. 사무실로 돌아섰다. 문을 열자마자 나는 문을 잠갔다. 무슨 뜻이야? 전부 앞에서 말하는 거야. 내가 무슨 뜻인지. 그는 급히 돌아섰다. 눈에 분노가 치솟았다. 너 몰래 내 딸의 전화를 수집했잖아. 이제 와서 내게 무슨 뜻인지 묻다니. 네가 계속 숨기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나도 사업을 키웠어. 벤시 베넥시는 내 딸이다. 나는 알 권리가 있어. 권력. 그가 갑자기 책상 위에 서류철을 집어들더니 내게 던졌어. 종이 조각이 흩어졌어. 권력이 무엇인지? 아니, 권력은 내가 아버지가 너의 미래를 망치겠다고 협박할 때 사랑을 포기하고 너를 지키기로 선택한 거야. 권력은 내가 뉴욕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때 진통제를 많이 쓰지 못했던 것, 모유 수유에 영향을 줄까 봐서. 권력은 은희가 아빠가 어디 있냐고 물을 때 나는 웃으며 아빠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야 했어. 그냥 너를 보러 올 수는 없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건 내가 남년 만에 처음으로 장멍환이 우는 걸 보는 거야. 그 쇼핑몰에서 맹렬하게 일하는 여성 강인자. 지금은 마치 떨어진 나뭇잎처럼 연약해. 나는 한 걸음 다가가서 그를 안고 싶었어. 하지만 밀려났어. 건드리지 마. 그는 눈물을 닦았어.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어. 친자 확인하고 싶으면 해. 하지만 결과가 네가 원하는 대로 되더라도 법적으로 너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어. 출생신고서에 아버지라는 비어있어. 몽한, 지금 나가주세요. 그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류단이 손님을 배웅했다. 요즘 학교 분위기가 달라졌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내가 학교 기념일 준비, 내부 회의에서 제외된 것이다. 목요일 오후, 라오지아는 신비롭게 나를 옆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너 혹시 누군가를 불쾌하게 했니? 이사회에서 내 예약을 종료하자는 제안이 있었어. 뭐라고? 거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누가 시루를 제기했나요? 장노인 목소리가 낮았어요. 그가 말했어요. 너의 교직윤리 문제가 있다고. 학교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장 교장이 잠시 눌러두었어요. 하지만 계속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명덕그룹에 대해 알아요. 서리의 말은 무게가 있다. 그의 제안은 거의 거절되지 않는다. 퇴근하는 길에 리우단이 나를 붙잡았다. 리 박사 교장님이
이걸 너에게 전하라고 하셨다. 그가 나에게 봉투를 건넸다. 표정이 꽤 복잡했다. 봉투 안에는 수표와 사직서가 들어있었다. 이 도시를 떠나서 은혜를 위해 나는 냉소를 지었다. 지급서의 파괴 소식을 장몽환에게 알려라. 나는 내 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류다는 한숨을 쉬며 설혜에게 말했다. 다음 주 월요일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해고를 제기할 것이다. 교장 선생님 당신에게 체면을 세울 기회를 드립니다. 그가 왜 직접 나에게 말하지 않았지? 류단이 잠시 망설였기 때문이야. 장 이사님이 귀국하셨어. 그 이름에 나는 온몸이 떨렸다. 장진 강명덕 그룹의 창립자, 장몽환의 아버지, 또한 남년 전 우리를 갈라놓은 주범이기도 해. 그래서 그는 또 아버지 말을 들어야 했어요.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류단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넌 몰라. 이 노장 시장님이 이번에 돌아오신 건 그룹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야. 설혜는 지난 몇 년 동안 시야가 너무 팽창했어요. 이미 장가의 통제권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를 더 낮춰 말했다. 교장 선생님이 지금 양면에서 공격받고 있어요. 이사회의 싸움에 대응해야 하고 은희를 보호해야 해요. 그리고 당신의 그 말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요. 나를 보호해줘요. 설혜가 어떻게 너희 관계를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걸 이용해 교장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요. 리우단이 주위를 살펴봤어요. 정말 그들을 걱정한다면 요즘 함부로 움직이지 마세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새벽 BAC 컴퓨터를 켜고 장진창의 귀국 소식을 검색했어요. 최신 뉴스에 따르면 이 사업 건물은 사실 이틀 전에 해외 시차를 마쳤다고 합니다. 뉴스 사진 속에서 백발이 성성한 그러나 정신이 맑은 노인 한 무리의 고위 간부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다. 장몽환이 그의 옆에 서 있다. 표정이 엄숙하다. 그리고 사진의 구석에는 서레이나의 냉랭한 시선이 여성들을 응시하고 있다. 기회를 기다리는 늑대처럼. 갑자기 장몽환의 처지를 이해하게 됐어. 그는 단순히 숨겨진 딸을 둔 신사만이 아니야. 더욱이 사업 제국의 권력 투쟁 속에서 어려운 싸움을 벌이는 후계자이기도 해. 나는 지금 그를 공격하는 약점이 되고 있어. 휴대폰이 진동하며 감정 분석 센터에서 문자 메시지가 왔어. 긴급 샘플 검사가 완료됐어요. 결과가 예약된 이메일로 전송되었습니다. 나는 이 메시지를 한 분 동안 뚫어지게 쳐다봤다. 용기를 내어 이메일을 열었다. DNA 검사 결과로 샘플 A 이명천과 샘플 B 장은희 사이의 친자관계의 확률이 진무진펀점라고 나왔다.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은희는 정말 내 딸이구나. 의심의 여지 없이 창밖 동쪽에 이미 새벽이 밝아오고 있어. 나는 결정을 내렸어. 무엇을 마주하든 그들이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하지 않도록 할 거야. 손에 쥔 친자 검증 보고서가 살짝 떨리고 있어. 진무진펀점의 확률로 과학적 증거는 확실해. 은희는 정말 내 피부치야?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어. 모르는 번호가 떴어. 이 박사님인가요? 전화 너머로 깊은 남성 목소리가 들렸어. 나는 장진강이야? 내 혈액이 순간 멈춘 것 같았어. 명덕그룹의 대주주 장몽환의 아버지. 남년 전 우리가 갈라서게 만든 주범. 장 감독님 안녕하세요. 나는 내 목소리가 평온하게 들리도록 노력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내 사무실로 오세요. 그는 타협의 여지 없이 말했다. 우리가 직접 이야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마에 식은땀이 났다. 장진창이 갑자기 나를 찾았다. 경고하려는 것이었다. 내가 그의 딸과 외손녀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아니면 더 극단적인 수단을 쓸 생각인가? 나 같은 눈엣가시를 처리하기 위해서. 친시가 조금 넘었다. 나는 학교 정문에 서 있다. 오늘은 교내 축제, 리허설의 최종 연습이다. 비록 나는 핵심 팀에 있지는 않지만 코스 책임자로서 나는 꼭 와야 한다. 이 박사님, 내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몸을 돌렸다. 저 멀지 않은 곳에
장멍환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베이지색 옷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 화장은 아주 정교했다. 하지만 눈 밑 다크서클은 가릴 수 없었다. 어젯밤에도 제대로 잠을 못 잔 모양이다. 나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다가왔다. 목소리는 아주 낮게 깔렸다. 아버지가 너한테 얘기했어. 오늘 몇 시에?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 친자 감정 결과가 나왔어. 너도 이미 알고 있겠지? 그의 속눈썹이 살짝 떨렸어. 류단이 내게 말했어. 그가 잠시 멈췄어. 그냥 가지 말라고 했잖아. 왜 두려워서? 네가 모르는 더 많은 말을 할까봐? 내가 아는 건 이명천이야. 그가 갑자기 내 팔목을 꽉 잡았어. 힘이 엄청 세서 깜짝 놀랐어. 아버지는 네와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야? 그는 너를 공격하려는 거야. 남년 전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말이야. 계속 물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소란이 일어나서 방해받았어요. 쉬러이와 몇 명의 교장들이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어요. 얼굴에 위선적인 미소를 짓고 있네요. 장 교장님, 리 박사님이 행사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계신 건가요? 그의 시선이 우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네요. 정말 열정적이네요. 장멍환은 즉시 내 손을 놓았다. 그는 평소의 침착함을 되찾았다. 서숙기 민석 좌석은 다 준비됐나요? 물론이 지설회의가 의미심장하게 나를 한번 쳐다보았다. 맞다이 박사님. 이사회에서 오후 BAC에 특별회의가 있다. 교사팀 구성 문제를 논의할 거다. 젊은 교사 대표로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이건 함정이라는 걸 알아.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 분명히 시루가 만족할 만큼 고개를 끄덕였어. 그리고 떠났어. 장멍환의 표정이 창백해졌어. 그는 사회국에서 너를 해고하려고 해. 오늘 오후 회의는 단지 구실일 뿐이야. 왜냐하면 내가 교장의 명성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야. 나는 씁쓸하게 물었다. 너는 은희의 아빠니까. 그는 거의 이를 악물고 말했다. 설애가 이걸로 나를 공격해 내 편을 편애한다고. 이사회의 내 입지를 흔들려 한다. 이 대답에 나는 얼어붙었다. 그는 드디어 인정했다. 설애의 위협 아래에서 그는 더 이상 내가 은희의 아버지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리우단이 은희를 데리고 오는 것이 보였다. 예배당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신나게 무대로 달려갔다. 그는 오늘 프로그램이 있다.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장멍환의 표정이 잠시 부드러워졌다. 합창단 개막. 그는 한 달 동안 연습했다.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메어 나왔다. 이명천은 아빠가 뭐라 해도 내가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는 걸 기억해줘. 이 말에 내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나는 아직 묻기도 전에. 그는 의장석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뒷모습이 곧게 펴져 있었다. 방금 전의 연약함은 전혀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리허설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이 고요함을 찢었다. 불이 났고 사람들은 즉시 혼란에 빠졌다. 아치 나는 연기가 금세 홀 전체를 가득 채웠다. 모두 침착함을 유지하라. 비상구로 대피하세요. 장멍환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들려온다. 차분하고 단호하게 들린다. 나는 인파를 뚫고 무대로 달려간다. 간절히 은희를 찾으며 은희는 어디에 있나? 나는 놀란 선생님에게 다가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그는 방금 무대 위에 있었어요. 내 혈액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돌려 무대를 봤어요. 불길이 이미 배경천에 번지고 있었어요.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이 위급한 순간에 무대 아래 소품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생수 한 병을 집어 머리에 부었다. 그리고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명천, 장멍환의 비명소리가 내 등 뒤에서 들려왔다. 빨리 돌아와, 소방관들이 곧 도착할 거야. 하지만 나는 이미 무대 위에 올라섰다. 열기가 내 피부를 태우고 있었다. 짙은 연기에 거의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나는 몸을 숙였다. 기어가며 울음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아빠 왔다?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소품용 작은 문이 열기 때문에 뜨겁게 달궈졌다.
나는 발로 문을 걷어찼다. 은희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작은 얼굴이 연기로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다. 계속해서 기침을 했다. 아빠가 힘없이 손을 내밀었다. 나는 재빨리 그를 안았다. 젖은 외투로 감싸 그의 작은 몸을 감쌌다. 돌아서서 탈출구를 찾았다. 하지만 불길이 우리의 퇴로를 막았다. 짙은 연기 속에서 나는 거의 아무 방향도 볼 수 없었다. 내 소중한 아이를 꼭 붙잡았다. 나는 딸을 꼭 안았다. 화염을 뚫고 달려갈 준비를 했다. 바로 그 순간 소방호스에서 물이 옆으로 뿜어져 나왔다.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탈출할 길을 열어주었다. 나는 기회를 잡았다. 은희를 안고 화재 현장에서 뛰쳐나갔다. 비틀거리며 안전구역에 쓰러졌다. 의료진이 즉시 몰려왔다. 은희는 신속하게 검사받으러 옮겨졌다. 나는 땅에 앉아 헐떡이고 있었다. 손과 얼굴이 화끈거리고 아팠다. 이 미친놈아. 장몽환이 갑자기 내 앞에 뛰어들었어. 그의 분장도 이미 엉망이 됐어. 눈물이 얼굴을 타고 두 줄의 자국을 남겼어. 만약 네가 그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다면. 어깨가 심하게 떨렸어. 그를 이렇게 통제 못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그는 괜찮다고 목이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딸은 괜찮아요. 이 말이 마치 어떤 기계의 스위치를 건드린 것 같았어요. 장몽환은 무릎을 꿇고 무너지듯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내가 너에게 숨긴 게 잘못이었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힘겹게 몸을 움직여서 화상 입은 손으로 그를 가볍게 안아주다. 쉬쉬, 모든 게 괜찮아. 병원 검진 결과 우리는 알게 되었다. 은희는 단지 소량의 연기를 흡입했을 뿐이다. 하룻밤만 관찰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내 손은 하이도 화상을 입었고 얼굴에도 여러 군데 화상을 입었다. 하지만 의사는 이 상처들이 흉터로 남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했어요. 인실에서 은희는 약물의 효과로 인해 이미 잠이 들었어요. 장몽환은 침대 옆에 앉아 딸의 작은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눈은 울음으로 인해 붓고 빨개졌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만약 BMW초 늦게 도착했다면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 은희가 구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은 안전해졌어.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 침대 반대편에 앉아서 우리 모두 안전했어. 침실 안에 침묵이 퍼지기 시작했어. 남년 전. 장몽환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시선은 여전히 딸에게 머물러 있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셨다. 너를 떠나거나 명덕그룹의 힘을 이용하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국내 어느 대학도 너를 채용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말을 끊지 마세요. 나는 네가 나를 선택할 거라는 걸 알아?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마치 오늘 너가 주저없이 화재 현장으로 뛰어든 것처럼. 하지만 나는 네가 나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가 대신 결정을 내렸어. 왜 나한테 임신했다고 말하지 않았어? 처음에 물었을 때는 몰랐어. 그는 조심스럽게 은희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내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미국에 있었어. 아버지가 협박했어. 네가 연락하면 내 명예가 추락할 거라고. 그는 심지어 누군가를 시켜 당신의 학문적 부정행위 증거를 조작했어요. 이 진실은 불보다 더 뜨겁습니다. 남년 동안 저는 장몽환이 냉혹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버렸다고 알지 못했죠. 그가 이렇게 저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럼 나중에는요? 왜 귀국 후에도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 익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는 피곤한 듯 눈을 비볐어요. 게다가 설에는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만약 그가 은희의 아버지가 당신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래서 오늘 그가 나를 해고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장몽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사회의 BAC 회의는 바로 그 때문이었어요. 이제 이 화제까지 더해지면 그는 내 관리 능력을 의심하는 기회로 삼겠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병실 문이 열렸다. 류단이 급히 들어왔다. 얼굴이 굳은 교장. 이사회가 당신의 모든 직무를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시레이가 임시로 대치할 예정입니다. 화재 조사팀이 이미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장몽환의 표정이 오히려 차분해졌다. 이것은 예상했던 일이다.
그리고 유단히 망설이며 나를 힐끗 쳐다봤다. 이 박사의 해고 통보는 이미 발송되었다. 내일 바로 효력을 발휘한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화상으로 인한 피부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해고의 이유는 무엇인가? 직업 윤리를 위반했다. 학교 안전을 해쳤다. 류단 씁쓸히 웃다. 조세걸은 네가 부주의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장몽환이 갑자기 일어섰다. 분명히 전선 노후화 때문인데 그들은 희생양이 필요하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해고당할 위기에 처한 교사로서 또한 은희의 아버지로서 더할 나위 없이 적절했다. 몽하나나는 조용히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희를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거야. 이번에는 내가 너희를 지킬게.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 복잡한 빛이 반짝였다. 남년 만에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희망을 보았다. 셋째 날 아침, 화재의 흔적이 내 얼굴에 자국으로 남았다. 내 손은 여전히 붕대로 꽉 감겨 있었다.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화면에는 왕리웨이의 이름이 떠 있었다. 그는 내가 대학 시절 동기야. 지금은 언론계에서 취재기자로 일하고 있어. 이리 형이 제공한 단서 정말 폭발적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어. 시루이가 조종하는 몇몇 페이퍼 컴퍼니들. 진짜 명덕교육의 주문을 되팔고 있어. 초기 추산 부패 금액은 적어도 하이 1,000만 원이야. 증거는 모두 갖추어졌어. 은행 거래 내역, 계약서와 이메일 모두 안비. 왕리웨이의 목소리는 낮았다. 더 충격적인 게 있다. 우리는 그가 학교 자금을 마카오에서 도박하는 증거를 발견했다. 오늘 오후 단독 뉴스. 그를 도망칠 곳이 없게 만들 것이다. 전화가 끊어졌다. 내 시선은 창밖으로 향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내가 모르는 번호였다. 이 박사님, 여기는 명덕그룹 인사부입니다. 당신은 교사 직위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오늘 안으로 사무실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은 어떤 이유로 내린 건가요? 이사회의 결정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설의 이사장에게 문의하세요. 전화 끊는 게 깔끔했어요. 나는 경멸하는 웃음을 지었어요. 장몽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서의 추문이 오늘 폭로될 예정입니다. 반격을 준비하세요. 그는 빠르게 은희에게 답장했다. 오늘 밤 바이시에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간단한 한마디, 하지만 내 심장을 뛰게 했다. 우리가 재회한 이후로 그가 처음으로 나와 딸이 만나는 것을 제안했다. 오후 BAC. 나는 류단이 공유한 영상 링크를 받았다. 저는 온라인으로 한 장면을 봤습니다. 명덕교육그룹의 긴급 이사회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설애가 의장석에 앉아 만족스러운 얼굴로 발표했습니다. 장몽환 교장이 화재 사고에서 관리 소홀로 인해 이사회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인터럽트 하겠습니다. 장몽환의 목소리가 갑자기 화면 밖에서 들려왔다. 이어 그는 카메라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여러분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이걸 봐주세요. 이 영상을 봐주세요. 언론의 헤드라인 뉴스. 명덕교육 부사장이 횡령 혐의로 적혀있다. 하이, 콩콩콩만 자금을 유용. 행방불명. 사진은 설애가 마카오 카지노에 있는 CCTV 사진이다. 회의실은 곧 시끄러워졌다. 몇몇 이사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건 명예훼손이다. 설애가 갑자기 일어섰다. 안색이 매우 안 좋아졌다. 장몽환 내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감히 나를 모함하다니. 장몽환을 모함하며 냉소를 지었다. 이 은행 거래 내역서들, 계약서 사본들이 모두 위조된 건가? 화면이 일련의 재무 서류로 전환된다. 모든 페이지에 슈레이의 친필 서명이 있다. 회의실의 논의가 더욱 격렬해졌다. 장몽환이 목소리를 높였다. 화재 조사 결과가 오늘 아침에 나왔다. 전선 노후화로 인한 사고였다. 하지만 슈레이는 이 기회를 이용하려 했다. 자신의 경제 문제를 덮기 위해서 심지어 무고한 교사를 모함하기까지 했다. 그가 나를 변호해줄 줄은 몰랐다. 마음속에 따뜻함이 느껴졌다. 위험 있는 목소리가 다툼을 멈추게 했다. 장진창이 언제 왔는지 모르게 회의실 문 앞에 나타났다.
하얀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 이사회 중단한다. 설의 나를 따라와. 설에는 얼굴이 창백했다. 노 이사장과 함께 나갔다. 다른 이사들이 서로를 바라본다. 서둘러 일어나 자리를 떠난다. 영상은 여기서 끝난다. 물분 후 류단이 메시지를 보냈다. 노동시장이 매우 분노했다. 설에는 직무 정지되고 조사를 받는다. 교장직위는 잠시 유지된다. 하지만 노 이사장이 너와 은희를 따로 만나길 원한다. 나는 마지막 문장을 응시했다.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설마 남년 전 우리를 갈라놓았던 그 상업거인을 마주해야 하는 건가? 저녁 4시 정각, 나는 약속대로 장몽한 집 앞에 나타났다. 나를 맞이한 건 류단이었다. 그는 알 수 없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한번 쳐다봤어. 옛 이사장이 안에 있어. 거실에서 장전강이, 정금이는 지팡이를 짚고 있어. 위세가 대단해. 장몽한이 옆에 서 있어. 얼굴이 창백해. 하지만 눈빛은 굳세요. NC가 엄마 뒤에 숨어 있다. 이 낯선 노인에게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낸다. 리 박사 장진창이 나를 바라본다. 그의 시선이 내 다친 손에 잠시 머문다. 네가 화재 속으로 뛰어들어 내 손녀를 구했다고 들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아버지도 그렇게 할 것이다. 아버지가 냉소적으로 웃는다. 남년 동안 단 하루도 책임을 다한 적이 없으면서 지금 와서 아버지라고 자처하다니. 은희가 갑자기 엄마 뒤에서 나타났다. 할아버지 아빠한테 화내지 마세요. 거실 전체가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다. 장몽한이 숨을 들이켰다. 장진창의 표정은 마치 강한 충격을 받은 듯했다. 은희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누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네 아빠라고 말했니? 엄마가 그랬어. 은희가 달려와서 내 손을 잡았어. 엄마가 아빠는 과학자라고 했어. 아빠는 먼 곳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 하지만 지금 그는 돌아왔어. 그리고 그는 내 목숨을 구했어. 장진강은 그의 딸을 바라보았다.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너는 항상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 장몽한이 고개를 들었다. 남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래, 나는 결코 희망을 포기한 적이 없어.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이 말은 내 마음을 칼처럼 찔렀다. 남년 동안 그는 혼자서 얼마나 버텼을까? 장진강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끝내 그저 한숨을 쉬었다. 은희 할아버지께서 뜻밖에도 은희가 내 손을 놓았다. 그 엄숙한 노인에게로 걸어갔다. 장진강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남새 생일 선물. 너의 것보다도 못해. 상자 안에는 정교한 옥 펜던트가 있다. 위에는 평안 잠금장치의 무늬가 새겨져 있다. 장진강이 손수 손녀에게 걸어주었다. 어색하지만 부드럽게. 고마워요 할아버지. 은희는 기쁘게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그의 얼굴에 입맞춤을 했다. 이 간단한 행동이 사업 제왕의 마음속에 어떤 부드러운 부분을 건드린 것 같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조심스럽게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를 떠나기 전에 장진창이 문 앞에서 멈췄다. 리 박사님 내일 오전 10시 제 사무실에서. 그날 밤에 장몽한이 나를 끝까지 내려다 주었다.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살짝 스쳤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고마워. 그가 마침내 침묵을 깨뜨렸다. 저는 조세건에 대한 증거를 단지 단서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이 위험을 감수하고 중요한 문서를 가져왔군요. 그가 발걸음을 멈추었다.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더 이상 우리를 막지 않을 것이다. 그 말에 내 심장이 뛰었다. 이건 그가 처음으로 인정한 거야. 우리 사이에 아직 가능성이 있어. 몽환 아용기를 냈어. 내가 말하는 것 마냥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면 너는 할래?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 오히려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 먼저 이 봉투 안에 채용서가 들어있는지 봐봐. 유럽 최고연구소의 초청장. 계약기간 BA 2년. 급여는 지금의 남배. 내 이름이 당당히 적혀 있어. 이건 아버지가 너에게 준 거야. 장몽한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의 보상 조건은
나와 은희를 절대 만나지 않는 것. 내 마음이 무거워졌다. 또 선택의 문제야. 커리어 아니면 가정. 남년 전 그가 대신 선택해줬지. 이제는 내가 선택할 차례야. 나는 내 채용 통지서를 반으로 찢는 걸 받아들일 수 없어. 너희들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장멍환의 눈에 한 줄기 빛이 스쳤다. 하지만 곧 다시 어두워졌다. 서둘러 학문 경력을 결정하지 마세요. 나는 여기서 계속 연구할 수 있어요. 내가 그를 막았다. 아니면 우리 함께 교육연구센터를 설립할 수도 있어요. 당신은 관리 경험이 있고 나는 학문적 배경이 있어요. 리밍턴이 갑자기 나를 막았다. 정말 확실해. 남년 동안 숨기던 여자와 다시 시작하는 게 정말로 괜찮은 건지. 그 여자가 너를 실직하게 만들 뻔했던 여자야. 나는 한 발 앞으로 내딛었어. 붕대를 감은 손으로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어. 나는 그의 뒤쪽 두 번째 층 창문을 가리켰어. 작은 모습이 보여. 은희가 창문에 기대어 우리를 몰래 보고 있어. 발견되자마자 급히 물러났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장멍환과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밤물목시. 나는 방금 목욕을 마쳤다. 초인종이 갑자기 울렸다. 문에 있는 고양이 눈을 통해 나는 장멍환이 문 밖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안고 있는 이미 잠든 은희. 나는 문을 열었다. 그는 다소 어색해 보였다. 온희가 꼭 너를 만나고 싶다고 설명했다. 울면서 잠을 자지 않으려 했다. 나는 급히 그들을 방으로 초대했다. 그는 악몽을 꿨다. 장멍환이 조용히 말했다. 조심스럽게 딸을 나에게 건네주었다. 계속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가 입에서 내뱉은 이 단어, 내 심장을 쿵 하고 뛰게 했다. 오늘 밤 여기서 잘 수 있을까? 장멍환이 갑자기 물었다.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은희가 잠들면 움직이기 힘들어. 물론이지. 목이 잠겼어? 객실은 계속 비어 있었어. 우리 세 명이 내 침대에 꽉 끼어 있었어. 은희가 가운데 잡고 나랑 장멍환이 양쪽을 지켰어. 어둠 속에서 나는 장멍환의 고요한 숨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은희의 가끔 나오는 꿈속의 말. 이 순간 나는 갑자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논문을 발표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논문을 썼는지, 얼마나 많은 영예를 얻었는지가 아니라 깊은 밤에 사랑하는 사람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어. 새벽에 장멍환이 조용히 나를 불렀어. 응. 내일 아버지를 만날 거야. 그가 뭐라고 하든 오늘 밤을 기억해? 그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웠어. 우리가 세 명이 함께한 느낌을 기억해. 나는 평안을 넘어섰어. 어둠 속에서 그의 손을 찾았어. 단단히 잡고 있었지?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장진창의 사무실. 진창 빌딩의 최고층에 위치해 있어. 전면 유리창을 통해 도시 전체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나는 부드러운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바닥이 약간 축축하다. 마주한 이는 사업계에서 비무인연간 군림해온 강인한 남자였다. 유럽 연구소의 자리. 당신은 거절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유를 물었다. 내 뿌리는 여기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딸.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장진강이 경멸스럽게 웃었다. 남년 전에는 그렇게 단호하지 않았잖아. 남년 전에는 당신이 나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으니까. 내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다. 그때 내가 꾸만이 임신했다는 걸 알았다면 내 목숨을 바치더라도 나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가 로이의 눈빛으로 나를 살폈다. 지금 와서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너는 알고 있니? 몽환이 이 남년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아이를 데리고 학업을 마쳤고 혼자 은희를 키웠어. 게다가 그룹 내 그 늙은 여우들을 상대해야 했지. 내가 그를 끊었단 걸 알아요. 바로 그 때문에 나는 더 떠날 수 없어요. 지난 남년의 후회를 만회할 거예요. 앞으로의 남무인년으로. 사무실 안은 고요했다. 장진창은 일어나 창가로 가서 나를 등졌다. 네가 몇 마디 달콤한 말로 내 딸과 손녀를 네게 맡기게 할 거라 생각하나? 아니 나도 일어섰어. 3가지 계획을 준비했어.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 손이 살짝 떨렸어. 이 안에는
밤새워 완성한 계획서가 있어. 첫 번째는 나 자신에 관한 거야. 첫 페이지를 펼쳤어. 내 3명의 최고 대학이 이미 나에게 초청장을 보냈어. 나는 내 학술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 동시에 명덕 교육그룹의 커리큘럼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장진강은 돌아서지 않았다. 하지만 살짝 고개를 기울여 듣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두 번째 꿈 한에 대해 나는 계속 말했다. 그는 항상 교육혁신센터를 설립하고 싶어 했다. 나는 학술 자원과 인맥이 있다. 그는 관리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은희에 관해서 만약 허락해 주신다면 나는 정식으로 그의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에게 완전한 가정을 주고 싶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은희의 사진입니다. 그는 마치 작은 태양처럼 웃었다. 이 사진이 마침내 장진창을 돌아서게 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넘겨보았다. 표정은 알 수 없었다. 3가지 조건. 그가 갑자기 첫 번째를 말했다. BA, 개월 수습 기간을 통과할 것. 두 번째, 다음 이사회 만찬에서 너의 가치를 증명해. 셋째, 그는 잠시 멈췄다. 내 손녀가 진심으로 너를 받아들이게 해줘. 감사를 표하려던 참에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장몽한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아빠, 너는 그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는 내 곁에 서 있어. 장진강이 눈썹을 살짝 올렸다. 나는 단지 미래의 사위를 평가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그를 잡아먹을까봐 두려워. 장몽한의 얼굴이 갑자기 빨개졌다. 누가 그와 결혼하겠다고 했어? 결혼 안 해? 장진강이 갑자기 웃었다. 그의 진정한 미소를 오늘 처음 봤다. 정말로? 그 녀석이 밤새 이렇게 많은 계획을 세운 이유가 뭘까? 한 달 후에 학교 창립 기념 만찬. 나는 새 옷을 입고 장멍한 옆에 서 있을 거야. 서시레이가 조사를 중단당한 후 명덕교육그룹은 대대적인 개편을 겪었어. 그 만찬은 이것은 장진창이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는 핵심 무대입니다. 긴장되나요? 장몽한이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의 손이 내 팔꿈치에 가볍게 얹어졌어요. 확실히 조금은.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께서 오늘 밤 제 가치를 보여주라고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내 팔을 가볍게 주며 긴장을 풀어주었다. 내가 여기 있다는 말에 따뜻함이 느껴졌다. 만찬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장진강이 여러 인사 변동을 발표했다. 그 중에는 장몽한이 교장직을 더 이상 맡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는 새로 설립된 교육혁신센터에 투신하게 된다. 디저트가 막 나왔다. 싱가포르에서 온 한 사업가가 있었다. 갑자기 의문을 제기하다. 장 이사장님, 저희는 명덕교육 브랜드에 대해 매우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영진 변화가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혁신교육과정 부분에서 책임자가 상업적 배경이 없는 학자라고 들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된다. 이것이 바로 장진창이 말한 가치 보여주기구나. 냅킨을 내려놓고 침착하게 일어나 강단으로 걸어가 그리고 직원들에게 내가 준비한 PPT를 재생해달라고 손짓한다. 앞으로 모일 한 분 동안 나는 끊임없이 연설을 이어간다. 내용이 풍부하다. 박수 소리가 울리자 장정강이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걸 봤어요. 장몽한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빛났어요. 그 싱가포르 상인은 현장에서 말했어요. 투자를 늘리겠다고. 저녁 만찬이 끝난 후 장정강이 주차장에서 나를 불렀어요. 잘했어요. 두 번째 조건은 통과한 셈이야. 감사합니다, 회장님. 한숨 돌렸어요. 아직도 회장님이라고 부르네. 그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아버지 장진창은 가볍게 콧방귀를 뀌었다. 하지만 입꼬리는 살짝 올라갔다. 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6살 생일이다. 제 시간에 와야 해. 은희의 소 번째 생일 파티. 작년보다 더 시끌벅적하게. 장몽한? 실내 놀이터 전체를 빌렸어. 하임의명 넘는 아이들. 에어바운스와 공놀이장에서 신나게 놀고 있어. 은희는 별자리 무늬 드레스를 입고 있어. 작은 공주처럼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아버지,
그는 내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달려와서 내 새 망원경 좀 봐. 할아버지가 선물했어. 나는 무릎을 꿇고 이 작은 아기를 안았어. 정말 멋져. 오늘 밤 우리 함께 별을 볼 수 있겠어. 파티가 절반쯤 진행되고 있어. 장몽환이 조용히 나를 옆으로 끌어당겼다. 준비됐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 한 달 동안 나는 이 특별한 순간을 몰래 준비해왔다. 류단이 신호를 받은 후 아이들을 이끌어 게임을 시작했다. 어른들은 뒷마당으로 초대받았어요. 뒷마당은 별빛 테마로 꾸며졌어요. 바닥에는 형광가루로 별자리 그림이 그려졌어요. 장몽환이 은희의 손을 잡고 나오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은희야, 무릎을 꿇었어요. 작은 소녀와 눈을 맞추며 너가 나에게 물었던 거 기억나? 왜 우리의 눈 아래에 같은 별이 있는지.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큰 눈이 반짝였다. 그건 우리가 운명적으로 한 가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야. 나는 그의 얼굴에서 크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이제 너에게 질문 하나 할게.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 장몽환에게로 돌아섰어. 멍한 우리가 남년 전에 강제로 헤어졌을 때 나는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별빛이 가득한 곳에서 너에게 청혼할 거라고 말했어. 장몽환이 숨을 들이켰어. 손으로 입을 가렸다. 은희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본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어. 내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다. 옆에는 누렇게 된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 종이에는 미래 집의 스케치가 그려져 있었다. 작은 마당, 2명의 어른과 1명의 아이, 그리고 1마리의 개. 나는 마당이 있는 그 작은 집을 샀어. 내 목소리가 약간 떨려. 이제 여주인과 아이만 있으면 돼. 장몽환 나와 결혼해 줄래? 은희를 우리의 합법적인 딸로 만들자. 우리가 이남연의 아쉬움을 보상하자. 장몽환의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몸을 숙였다. 조용히 은희에게 물었다. 이 삼촌을 네 아빠로 받아들일래? 영원히 그런 아빠로. 은희는 엄마를 보고 또 나를 보았다.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내어내요. 그럼 할아버지는 제 진짜 할아버지인 거죠? 장진창은 사람들 뒤에 서서 드물게 미소를 지었다. 이게 승낙한 거겠지? 장몽환은 손을 내밀어 내가 반지를 끼워주길 바랐다. 내저도 원합니다. 나는 내 약혼녀와 딸을 안았다. 모두의 박수와 축복 속에서 전례 없는 행복을 느꼈다. 3달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우리는 마침내 그 집에 작은 마당이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에 들어갔다. 나는 청혼할 때 한 약속을 지켰다. 마당에 전문적인 천문 망원경을 설치했다. 은희가 언제든지 사랑하는 별들을 올려다볼 수 있도록. 장몽환의 교육 혁신 프로젝트도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첫 번째 강좌들이 전국 남계 협력학교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양성하는 일과 함께 깊이 연구하며 또한 센터의 학술 총괄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밤이 내려오면 우리 세 가족이 마당에 둘러앉아 함께 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본인은 의기소침해 내 품에서 이미 잠에 든 것 같았다. 장몽환은 내 어깨에 기대어 손가락으로 결혼 반지를 무심히 만지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그가 갑자기 조용히 말했다. 너에게 전할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야? 나는 궁금해서 물었어. 그가 살며시 내 손을 잡았어. 부드럽게 그의 평평한 배 위에 올려놓았지. 은희에게 곧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생길 거래. 나는 한참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렸어. 심장이 뛰는 게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 정말 이야? 언제쯤이야? 출산 예정일은 내년 남월이야.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 딱 해리의 생일달이야. 나는 그를 꼭 끌어안았어.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 남년 전 우리는 헤어졌고 남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했어. 지금 이 모든 것이 이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바뀌었다. 운명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
이번에는 절대 서로를 다시 헤어지게 하지 않을 거야. 은희는 반쯤 잠든 채 중얼거렸다. 아빠, 엄마. 별똥별을 보며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역시 한 줄기 별똥별이 밤하늘을 가로질렀다. 장멍하니 내 어깨에 기대었다. 조용히 소원을 말해봐.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어. 나는 그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다. 그리고 품에 안고 있는 은희에게도 입맞춤을 했다. 모든 꿈이 이미 이루어졌어. 열정적인 이야기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 다음 생에는 다시 오지 않을게. 제발 세상이 왜 가치 있는지 느끼게 해줘.